정책 일관성 54위, 개학 수준은 59등, 노사관계는 꼴찌 60등. 스위스의 한 국제경영대학원이 60개국을 조사해서 내놓은 국가 경쟁력 순위다. 언론이 가만히 있을 리 없다. 노사관계에서는 60위, 예상대로 정책 꼴찌다. 2004년 이 나라는 이 정도 한심한 상태가 되어버린 것이다. 숨 돌릴 게 있다면 기업의 개혁 마인드 3위, 경영진의 국제경험 5위. 세계 꼴찌 수준의 정부와 노조가 있는 척박한 교양에서 우리 기업의 개혁성은 비자금과 척대기의 오명을 싣고 당당 세계 3위에 올랐다는 말이다. 이 보고서가 어떤 분들의 의견을 토대로 작성됐는지 궁금하지 않을 수 없다. 뉴스 초점에서 그 이면을 들여다본다. 요즘 신문들을 보면 외국 투자자들이 떠나고 있다, 국가 경쟁력이 떨어지고 있다는 기사가 연일 많이 나오고 있어서 많은 사람들이 불안을 느끼고 있습니다. 성정님, 네. 저 보고서 우리나라 정부 능력이나 노사관계를 꼴찌 수준이라고 평가를 하고 있는데 도대체 누가 쓴 겁니까? IMD라는 곳입니다. IMD? 네. 스위스에 있는 국제경영대학원인데요. 이 IMD는 국가 경쟁력에 대한 연구 보고서를 지난 79년부터 매년 발표해오고 있습니다. 이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국가 경쟁력은 35위로 전체 60개국 가운데 35위인데요. 아시아 지역에서 말레이시아 16위, 태국 29위보다도 낮다는 겁니다. 상당히 충격적인 결과인데요. 이 보고서를 가지고 우리 언론들은 어떻게 보도하고 있는지 먼저 보시겠습니다. IMD가 우리나라를 말레이시아나 태국보다 못하다고 한 보고서를 낸 것은 지난 5월 5일. 다음날 신문들은 기다렸다는 듯 이 보고서를 인용해 한국의 문제점들을 열거했습니다. 아시아 4룡 중 한국만 뒷걸음. 노사 대학 경쟁력 한국 세계에서 꼴찌. 그리고 한국 정부의 수준도 형편없다고 전했습니다. IMD 경제 성적표를 받아보고서 정부의 경제 운영 성과도 40위다. 정치권이 경제 과제를 이해하는 수준도 최하위권이고 정부의 효율성이 36위다. 특히 신문들은 IMD 보고서가 한국의 노사 관계를 60개국 가운데 꼴찌라고 평가했다고 집중 질타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을 들여다보면 더욱 우울해진다. 노사관계가 지난해에 이어 꼴찌인 60위였다. 노사관계에선 예상대로 60위로 전체 꼴찌다. 그것도 2년 연속 꼴찌다. 2004년에 이 나라는 이 정도로 한심한 상태가 되어버린 것이다. 그러나 이처럼 한심한 상태인데도 한국 기업의 개혁 마인드나 한국 기업인들의 국제 경험 항목은 IMD가 우수하게 평가했다고 추켜 세웠습니다. 숨 돌릴 게 있다면 기업의 개혁 마인드 3위, 경영진의 국제 경험 5위. 반면 기업의 개혁 마인드, 경영진의 국제 경험 등에서는 높은 점수를 받았고 IMD의 이런 평가를 근거로 이들 신문들은 정부의 개혁 의지를 비판하게 이릅니다. 즉 무능력한 정부가 어떻게 우수한 기업들을 개혁하려 드느냐며 정부를 공격한 것입니다. 이 성적표만으로도 대한민국의 문제점이 자명해진다. 정부는 무능력하고 비효율적이고 노조는 전투적이고 이기적이라는 것이다. 결국 무능력하고 비효율적인 정치 권력과 전투적 노조가 어깨동무를 하고 경제를 끌어내리고 있다는 것이다. 그런데 현재 한국 사회에서는 효율성이 떨어지는 정부와 정치권이 효율성이 높은 기업을 개혁하겠다고 나선 이상한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 우리 정부 정책의 능력이나 노사관계의 순위는 그렇다 하더라도 바로 얼마 전까지 차떼기로 뇌물을 주고 채권책을 통한 정경유착을 통해 성장해왔던 우리 기업의 개혁성이 어떻게 저렇게 단기간 동안에 세계 3위까지 올랐는지 누가 봐도 이상하지 않습니까? 저도 사실 그 부분에 의문이 생겨서 취재를 해봤는데요. IMD 보고서의 조사 방법을 확인해본 결과 그 답을 찾을 수 있었습니다. IMD 보고서는 OECD 회원국가, 신흥공업국 등 51개국과 9개 경제지역을 상대로 여러 항목을 평가해 매년 국가 경쟁력의 순위를 매겨오고 있습니다. IMD는 해당 국가와 국제기구가 발표한 여러 가지 통계와 해당국의 기업인들이 자국의 경제 상황을 평가한 것을 근거로 보고서를 냅니다. 한국에서 경제 활동을 하는 기업인들, 그것은 대기업, 중소기업, 벤처기업도 들어가고 또 외국 기업도 들어가고 약 400명의 이런 경영자 전문가 풀이 있습니다. 그것은 IMD에서 직접 서베이물을 보내서 조사를 하고 문제는 해당 국가의 기업인, 즉 경영자들의 주관적인 평가를 가지고 보고서를 만들다 보니 사용자 입장의 시각과 목소리만 반영된다는 겁니다. 질문지 항목은 아주 많습니다. 112개인데요.
그 대답하는 방식이 아주 굉장히 간단합니다. 예를 들어서 노사관계를 묻는다고 하면은 노사관계가 생산적인가 그렇다고 하면은 6을 선택하고 생산적이 아니라고 생각하면 비생산적이다 생각하면은 2를 선택하고 그래서 1과 6 사이를 선택하도록 되어 있고 즉 노동자와 반대 입장에 서 있는 사용자가 노조의 성향을 적대적으로 평가한 것이 그대로 보고서에 담긴 셈입니다. 이런 배경을 이해한다면 IMD 보고서의 한국 기업의 개혁 마인드가 3위, 경영진의 국제 경험이 5위로 나온 이유를 짐작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다시 말해 기업가들이 자기 자신을 스스로 개혁적이라고 평가한 것이 그대로 보고서에 반영된 것입니다. 이런데도 신문들은 일부 한국 기업가들의 자체 평가를 권위는 국제기관과 외국인들의 평가인 것처럼 보도했습니다. 외국인들의 눈에는 한국은 여전히 노조 공화국으로 비치고 있는 것이다. 결국 기업 등 민간 부문과 정보 인프라의 높은 경쟁력을 전투적 노사 관계와 경쟁을 거부하는 대학 교육이 발목 잡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러니까 국내 기업인들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를 가지고 권위 있는 전문가들이 평가한 것처럼 보도했다는 얘기인데 결국 대한민국 정부와 노사 관계를 꼴찌로 만든 사람은 우리의 기업인이다. 이 말이죠? 네, 그런 셈이죠. 예. 그러니까 결국 이 보고서는 국내 기업인들의 만족도를 조사한 내용이었습니다. 그런데도 외제라면 권위 있다고 생각해서 무비판적으로 받아 쓰는 우리 언론의 구태를 반복한 것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런데 진짜 궁금한 건 우리나라 굴지의 언론사에 계신 기자분들이 이런 것을 전혀 몰랐을까요? 정말 그런 배경을 모르고 썼다고 해도 문제가 되겠고요. 알고 썼다면 더 큰 문제겠죠. 악의적인 의도라고도 볼 수 있을 텐데요. 실제로 이 IMD 보고서는 일찍부터 경제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이 조사 방법의 문제점이 제기돼 왔었습니다. 이런 IMD 보고서는 오래전부터 그 신뢰성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을 받아왔습니다. 영국의 경제 전문지 파이낸셜 타임즈는 이미 지난 94년 IMD 보고서 평가 방법의 문제점을 지적했습니다. 문제는 평가 방식이 경제 규모가 작은 국가들에 유리하게 적용된다는 점이다. 단적인 예로 G7 국가이면서 세계 5번째 경제국인 이탈리아가 32위로 콜롬비아 32보다 저평가되는 이상한 결과를 내놓고 있다. 순위평가가 조사 대상자인 최고 경영자 중 3분의 1만 응답한 편중된 설문조사와 단기적인 성장 요인에 지나치게 의존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런 문제 때문에 WF, 세계경제포럼은 IMD와 함께 실시해오던 국가경쟁력 공동조사를 포기하고 지난 96년부터는 독자적으로 보고서를 내고 있습니다. 2002년 대통령 정책자문기획위원장이었던 한상순 서울대 교수는 이러한 IMD의 설문조사 결과에 의문을 품고 스위스에 있는 IMD를 직접 찾아갔다고 합니다. 그분 말씀으로는 지구상에서 한국 사람들이 가장 자기에 대한 긍정보다는 좀 부정적인 점이 심한 것 같습니다. 그것을 통계적으로 조정하기는 불가능하다. 우리는. 그것은 한국 사람 문제지 우리 문제는 아니다. 조사하는 기관으로서. 이런 그 담당 책임자의 이야기를 듣고 참 마치 뜨겁고 좀 충격적이고 약간 좀 부끄럽기도 하고 그런 느낌을 좀 받았습니다. KDI 전문가도 외국의 보고서라면 무조건 받아쓰고 보는 우리 언론도 문제가 많다고 지적합니다. IMD나 이 외부 경쟁력에 우리나라처럼 민감하게 반응하는 나라가 없을 거다 그런 생각이 있어요. 일본만 하더라도 이거를 신문에 인용을 하지만 그렇게 크게 헤드라인 뽑거나 이런 거 아니고 미국이 지금 IMD에서 1등이고 핀란드도 1등일 거지만 그게 국가적인 경사도 아니고. 한 가지 재밌는 것은 이번에 사설까지 동원해 IMD 보고서를 적극적으로 보도한 조선일보조차 이런 국제기관 보고서의 신뢰성에 문제를 제기했었다는 사실입니다. 결국 두 기관의 보고서는 국가 경쟁력에 대한 개념조차 제대로 정립되지 못한 상태에서 서로 다른 자로 국가 경쟁력을 재는 데다 인위적 조작까지 겹쳐 객관성을 잃고 있다는 것이다. 지금까지 우리는 이런 보고서들에 너무 일희일비해 왔던 것은 아닐까. IMD 보고서를 이용해서 정부와 노조를 공격해 마지 않았던 조선일보도 이제 보니까 이 보고서의 문제점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네요.